네, 헬스장 상담 갔더니 앉자마자 인바디부터 재라고 하죠. 결과지 보면서 이대로 두면 큰일 납니다. 한마디 듣고 정신 차려보면 앞에 가격표가 놓여져 있습니다. 네, 오늘 등록하시면 이 가격에 해드릴게요. 그 자리에서 결제하신 적 있으시죠? 그래서 오늘은 상담 가시기 전에 준비하실 질문 3가지만 알려드릴게요. PT는 센터를 대여하는 게 아닙니다. 담당 선생님의 시간을 사는 겁니다. 같은 헬스장이어도 어떤 트레이너가 붙느냐에 따라서 이 30회가 완전히 달라져요. 네, 그래서 질문 3개 전부 그 선생님한테 하시는 겁니다. 이거 하나에 사실 대부분 갈립니다. 질문 드리기 전에 하나 확인하실 게 있습니다. 지금 상담해 주시는 분이 제 수업을 직접 하실 분인가요? 상담은 실장님이 하고 수업은 다른 분이 들어오는 곳 많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만나보지도 않은 사람한테 돈을 내는 겁니다. 담당하실 선생님이 직접 상담해 주는 곳, 그게 제일 좋습니다. 그게 어려우면 최소한 이건 물어보세요. 제 담당은 누구시고 지금 잠깐 뵐 수 있나요? 이제부터 말씀드릴 3가지는 전부 그 담당 선생님한테 하시는 질문입니다.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수업 내용 적어주시나요? 제가 혼자 할 과제도 나가나요? 왜 이게 첫 번째냐면요, PT 받아보신 분들 아실 겁니다. 그날은 다 알아들어요. 근데 다음에 혼자 헬스장 가면 진짜 혼자 운동할 때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근데 내가 무게를 얼마나 했는지, 발을 어디다 뒀는지, 이거 여러분이 못해서가 아닙니다. 한 번 보고 몸으로 기억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저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 남는 게 있어야 돼요. 그날 뭐 했는지 적힌 기록과 다음까지 혼자 할 과제가 안 나가면 여러분은 주 2회 운동만 하시는 겁니다. 주 2회로는 그 동작이 숙달이 안 됩니다. PT 30회 받고 나서 혼자 못하는 분들 대부분 여기서 갈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보세요. 제가 집이나 혼자 운동할 때 뭘 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시나요? 그리고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시면 됩니다. 다른 회원분 관리 기록 하나만 보여주실 수 있나요? 네, 개인정보 가리고 양식만 보여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네, 실제로 하는 곳은 바로 꺼냅니다. 폰에 다 있거든요. 안 하는 곳은 여기서 말이 길어집니다. 오시면 알려드릴게요 하고 넘어가는 곳은 사실 안 하는 곳입니다. 그 자격증 수료증인가요? 자격증인가요? 자격증 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무조건 봐야 합니다. 다만 하나만 아셔야 해요. 이력서에 이 자격증이라고 적힌 것들 중에 상당수는 사실 자격증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료증이라고 적혀 있는 게 많은데, 수료증은 교육을 들었다는 증명, 출석만 하면 나옵니다. 자격증은 그 시험을 치고 붙어야 나옵니다. 이 둘이 이력서에는 똑같이 한 줄로 적힙니다. 그래서 10개짜리보다 하나짜리가 나온 경우가 많습니다. 네, 구분하는 방법 3가지 알려드릴게요. 하나, 그거 수료증인가요? 자격증인가요? 하고 물어보세요. 교육 듣고 받은 거면 수료증, 시험 보고 붙은 거면 자격증입니다. 바로 답이 안 나오면 본인도 구분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둘, 갱신이 있는지 보세요. 네, 한 번 따고 평생 가는 건 대부분 수료증입니다. 제대로 된 자격증은 유지 비용이 듭니다. 네, 셋, 교육을 판 것과 자격을 준 곳이 같은지 보세요. 같으면 시험이 형식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트레이너를 뽑을 때 실제로 보는 건 이겁니다. NSCA, NASM, ACSM. 이 3곳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단체입니다. NSCA는 3년마다 다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지속 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심폐소생술 자격도 계속 유지를 해야 해요. ACSM도 3년 주기로 지속 교육하고 갱신비를 내야 하고요. 따고 끝이 아니라 계속 공부해야 유지되는 자격증입니다. 국내는 생활스포츠 지도사 2급이 국가 자격 기준선이 되고요. 사실 이건 운전면허증 같은 겁니다. 이거 없으면 진짜 걸러야 돼요. 네, 이 이름들이 안 나온다고 무조건 나쁜 트레이너는 아닙니다. 근데 이 질문에 당황하거나 말을 돌리면 그건 전혀 다른 얘기가 될 수 있죠. 그 비포 애프터 선생님이 직접 하신 건가요? 3번째입니다. 상담 자리에서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헬스장 벽이나 인스타에 비포 애프터 사진들이 걸려있죠. 네, 그거 보고 이 선생님 실력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 사진, 그 선생님이 담당한 회원이 아닌 경우가 꽤 있습니다. 네, 센터 전체 자료를 트레이너들이 같이 쓰거든요. 그만둔 선생님이 만든 결과 계속 걸려 있기도 하고요.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과정을 물어보세요. 이분 몇 회 차에 이렇게 되셨어요? 이분은 뭘 제일 힘들어 하셨어요? 직접 한 사람은 말이 술술 나옵니다. 몇 개월 걸렸는지, 어디서 정체됐었는지. 네, 그리고 사실 이거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이제 회원님들이랑 그 바디 프로필을 준비할 때 그 피나는 과정들이 전부 고스란히 기억에 남아있거든요. 본인이 한 게 아니면 결과만 말합니다. 몇 킬로 빠지셨어요 하고 끝나요. 사진은 결과고 실력은 과정이 있습니다. 과정을 못 말하면 그건 그 사람의 결과가 아닙니다. 계약서 쓰기 직전에 환불 기준 마지막 하나만 더요. 이건 등록을 마음먹으신 다음에 하실 질문입니다. 중간에 못 다니게 되면 환불이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하나 더, 선생님이 그만두시면 남은 회차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두 번째 질문 받고 좋아하는 헬스장 없습니다. 저희 포함해서요. 근데 이게 실제로 분쟁 1순위입니다. 그 선생님이 좋아서 등록을 했는데도 2달 뒤에 그만두는 경우가 생각보다 빈번합니다. 센터는 다른 트레이너 붙여드린다고 하고 환불은 안 된다고 합니다. 먼저 말씀드릴게요. 저는 변호사가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계약 내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다만 소비자원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해둔 기준이 있습니다. 환불 불가 적혀 있어도 그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환불 불가 약관으로 회원권 환급을 거부했다간 소비자원 피해 구제로 뒤집힌 사례가 있습니다. 두 번째, 정상가 기준으로 환불 100만 원 내고 다녔는데 정가 150만 원 기준으로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원칙은 실제 결제한 금액 기준입니다. 세 번째는 위약금 별도. 공정위 체육시설 표준 약관상 위약금은 전체 대금의 10% 범위 아닙니다. 그 이상 떼면 다시 계산해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가격을 물어볼 때 이것도 같이 물어보세요. 카드로 결제하면 얼마예요? 현금가랑 카드가가 다른 곳이 있습니다. 사실 되게 많아요. 카드로 하면 부가세 10% 더 붙는다는 식이죠. 처음에 들은 가격하고 실제로 낼 돈이 달라지는 겁니다. 부가세를 따로 표기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결제 순환에 따라 값이 달라지는 게 문제인 거예요. 카드로 결제한다는 이유로 손님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건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카드 기준 최종 금액을 말해주는 곳, 거기로 가세요. 가격 하나 투명하게 못하는 곳이 다른 걸 투명하게 할까요? 네, 추가로 한 가지만 더요. 센터가 폐업하거나 이전에서 못 다니게 되는 경우는 위약금 없이 남은 금액 전액 환불이 원칙입니다. 이걸 헬스장을 하는 제가 알려드리는 게 좀 웃기죠? 근데 이거 모르셔서 손해보신 분들 너무 많이 봤습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수업 내용을 남겨주는지, 자격증인지, 수료증인지, 비포 애프터가 정말 그 트레이너의 것인지, 그리고 등록하시기로 했으면 환불 기준하고 카드 결제 가격까지 이거 다 시원하게 답하는 곳이면 거기에 등록하셔도 됩니다. 저희는 지금 앞에 말씀드렸던 거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수업하는 걸 영상으로 남기고 그날 배운 내용을 글로 정리해서 드리고 식단 봐드리고 다음까지 혼자 하실 과제 캘린더로 다 남겨드립니다. 자랑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안 하면 30회 끝나고 혼자서 또 못하더라고요. 근데 PT 한번 잘못 고르면 돈보다 사실 시간이 아깝습니다. 몇 달을 버리고 나서야 아니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상담을 가시면 이 3개만 물어보세요. 네, 상담 갔다가 황당했던 경험이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거 보고 다른 분들이 덜 당하십니다.